오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많은 차를 리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우파님,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가장 좋은가요? 차량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뭔가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답변은 되게 다양해요. 뭐 가격, 뭐 옵션, 디자인, 뭐 브랜드, 다양한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격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차를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죠. 저는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어떤 용도로 이 차를 살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하게 타려고 하는 차는 정말 편해야 되고요, 스포츠카처럼 내가 좀 달리고 감성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감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차가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 기준, 저는 어떤 기준으로 차를 선택을 하냐면, 이 차를 샀을 때 내가 얼마나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만족스럽게 타고 다닐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바로 이 폭스바겐이라는 차량이 차를 샀을 때 뭐 외관의 디자인이나 뭐 가격이나 브랜드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차를 샀을 때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전 개인적으로 폭스바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폭스바겐의 T-Roc입니다. 근데 저는 그 폭스바겐 차를 다 보면 거기서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약간 폭스바겐 소중대라고 보시면 돼요. T-Roc, 티구안, 뭐 투아렉, 이렇게 소중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폭스바겐이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었죠. 제타 그리고 티구안 출시하는 차마다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말 그대로 프리미엄이 붙는다 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출시했는데요, 최근에 출시했던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으면 국산차 아반떼보다도 싼 금액에 살 수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완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국산차인 아반떼보다도 훨씬 더 싼 금액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다 팔렸어요. 꽤 많은 수량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완판이 됐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 이후에 출시했었던 티구안 역시도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티구안은 수입차의 장벽을 낮춰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BMW 5 시리즈, F바디 5 시리즈 이야기했을 때, 야 이거 수입차의 장벽을 낮춘 프리미엄이다, 독일차의 기준을 많이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F바디 5 시리즈랑 비등비등하게 수입차의 장벽을 낮춘 모델이 바로 폭스바겐의 티구안이기도 합니다. 뭐 워낙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티구안 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번 2세대 티구안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판매가 됐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T-Roc은 조금 처음에는 욕을 먹었어요. 출시했을 당시에 가격이, 야 제타, 야 드디어 생각보다 가격 괜찮다, 그러면 이 이후에 출시할 T-Roc이 등장을 한다면 와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소형 SUV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첫 출시 당시에는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T-Roc은 맨 처음에 출시했을 때 총 3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스타일, 프리미엄, 프레스티지가 있는데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3,599만원, 프리미엄은 3,934만원, 프레스티지는 4,032만원이었죠. 근데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3천만원 중반에서 4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야 이 금액이면은 뭐 좀 더 주고 티구안으로 가지 누가 T-Roc을 사겠냐 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가 그 뜨거운 관심 받은 만큼 실망감도 커져서 이 T-Roc이 조금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 22년형 연식을 바꾸면서 가격을 대폭 낮췄어요. 최대 354만원의 금액이 낮아지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3,599만원에서 3,244만원, 프리미엄은 3,934만원에서 3,638만원, 마지막 가장 윗등급이 프레스티지는 4,032만원에서 3,835만원으로 금액이 확 낮아졌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총 9%가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에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2천만 원대 폭스바겐 살 수가 있어요. 2,900만 원이긴 한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3천 중반에서 2,900만 원, 앞자리가 바뀌면 얘기가 달랐죠. 왜냐, 폭스바겐 T-Roc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현대자동차 코나인데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 가장 윗등급이랑 비교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거의 한 3천만 원 초반 됩니다. 근데 이게 풀옵션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출고하는 금액대로 접근을 한다면 2,6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를 줘야지 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 T-Roc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트림이 스타일이 2,900만 원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옵션이 조금 빠지긴 하지만 이 폭스바겐 차량들은 옵션이 거의 그냥 단일 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뭐 프레스티지가 가장 좋긴 하겠죠. 뭐 후방 카메라든지 뭐 차선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뭐 다양한 옵션이 있긴 하지만 스타일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트림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폭스바겐 T-Roc 같은 경우는 2.0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마력대 출력을 보여주는데요. 뭐 사실 엔진만 놓고 보면은 T구안과 똑같아요. 그래서 출력도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가솔린 모델만 나오잖아요. 현대자동차 코나만 해도 2.0 가솔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T-Roc 같은 경우에는 2.0 디젤 들어가 있죠. 근데 요즘에 친환경이 워낙 대세이다 보니까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만 나오는데, 야, 이 폭스바겐은 남들이 다 안 타는 디젤 엔진을 왜 넣었냐, 이거 그냥 뭐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타면은 뭐 욕먹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차세대 디젤 엔진은 최초에는 T구안에 적용이 됐었죠. EA2880EV라고 하는 신형 디젤 엔진은 폭스바겐의 모든 디젤 기술력이 들어간 차세대 엔진입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무려 80% 이상 질소산화물을 감소시켜줍니다.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면 이 디젤차를 이제 움직이면 배출가스에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질소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요소수 대란 난 거 아시죠? 요소수가 이제 SCR이라고 저감장치에서 이제 질소산화물을 걸러주는데 여기 엔진 자체에서 이 질소산화물을 80% 이상 감소를 시켜주고요. 보통 디젤 엔진 타면 이제 소음 부분이 워낙 또 시끄럽잖아요. 하지만 소음 부분도 이전 모델과의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요. 아마 이제 시승하면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주행감 역시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런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디젤 엔진을 출시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에서 이 디젤 엔진을 출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까다로워진 환경 규제 그 문턱을 넘기 힘들어서 디젤 엔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폭스바겐 차세대 디젤 엔진은 그런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다 통과를 하고 출시한 나름 쨍쨍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디젤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 요즘에 그 전기차가 대세이긴 한데요. 저는 아직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이런 내연기관이 좋긴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차를 타는데 얼마나 편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엔진의 라인업입니다. 가솔린은 아무래도 연비나 주유부 금액이 비싸잖아요. 타다 보면은 이게 티가 안 날 것 같지만 티가 납니다. 아무래도 한 리터당 한 400원, 못해도 300~4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타다 보면은 연비도 디젤보다 가솔린이 좀 더 떨어지고 이게 오래 주행하고 조금 타다 보면은 아, 기름값 차이 생각보다 많이 난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가솔린 말고 뭐 하이브리드가 좋겠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가격도 또 비싸고 전기차 뭐 대세긴 하지만 뭐 보조금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에 올해는 보조금도 끝났어요. 그리고 전기차는 아무래도 또 충전을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아무리 뭐 충전소가 많아지고 충전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자체가 편하진 않아요. 뭐 집에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어 집밥 먹이면 조금 편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하지만 이 폭스바겐 T-Roc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죠. 차량을 구매하고 타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AS도 진짜 중요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엔트리 모델을 사면은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은 포함이 안 되는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사비로 이렇게 가서 뭐 교환을 해야 되고 에어컨 필터도 바꿔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솔찬히 돈이 좀 들어갑니다. 폭스바겐에서는 이 수입차의 장벽을 더 낮추겠다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가격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건 진짜 뻥이 아니에요. 국산차와 가격이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T-Roc이나 제타 같은 경우가 그렇죠. 두 번째, AS도 마찬가지예요. 5년에 15만 킬로를 해줍니다. 5년에 15만이에요. 거기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소모품, 일반 보증 다 해줍니다. 그냥 5년 15만 킬로 탈 때까지 내 돈 안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차 유지할 때 이게 신차로 보증이 되고 안 되고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타고 다니다 뭐 하나 고장이나 그러면은 그냥 센터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고쳐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폭스바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관의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보면은 티구안, 뭐 티록, 투아레까지 거의 뭐 소중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패밀리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폭스바겐의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전에 이 티구안과 또 스포티지를 한번 비교해 봤었잖아요. 그때 제가 티구안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한번 했는데요. 이 티록도 마찬가지예요. 티록의 디자인을 보면은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강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2022년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투톤 컬러가 들어갑니다. 총 6가지의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그레이에 블랙으로 투톤이 들어가 있어서 무게감이 있는 느낌을 주지만요, 화려한 색상을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투톤 조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T록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은퇴한 시니어 분들도 실제로 소형 SUV를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혼자 그냥 좀 타고 다닐 만한 차가 뭐 없나라고 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의 차를 보면서 소형 SUV를 찾는 시니어 분들도 많은데요, 나는 좀 개성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톤 조합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티구안의 또 하나 매력은 무난한 디자인에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곳곳에 이런 디자인의 요소를 보면은 살짝 세련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티구안과 달리 이 후면부의 느낌은 조금 더 영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살짝 쿠페형 느낌도 좀 나지 않냐? 약간 쿠페형 느낌도 나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시승하는 차는 가장 윗등급인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생각이 들 텐데요, 기존에 4천만 원에서 2022년형으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800만 원에 시작을 하는데요,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하면 5%가 추가로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3,600만 원에 가장 윗등급인 2022년형 T록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소형 SUV답게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이 밑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안쪽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즘에 차박이라든지, 요즘 소형 SUV 타고 차박하시는 분들 많더라. 얘가 2천만 원, 뭐 3천만 원대이긴 한데 마감 상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런 마감들도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폭스바겐 얘기할 때는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독일 애들이 그 깐깐하잖아요. 그런 완성도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뒷좌석은 막 넓진 않지만 그래도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듭니다.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편하고요. 이 착자감이라고 하죠.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타는 게, 이런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말고도 이렇게 딱 탔을 때 뭔가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게 또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이 시트, 뒷좌석 시트가 운전석보다 조금 이렇게 높은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 운전석보다 살짝 좀 더 높게 있어가지고 훨씬 더 시야가 답답한 느낌이 안 들어요. 요게 2열이 운전석이나 이 앞에 1열과 그냥 같은 높이라 그러면 살짝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러면 좀 뭔가 답답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2열이 조금 더 1열보다 높으면은 그런 느낌이 덜 듭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C타입이 2개가 들어가고, 열선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열선은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수납 공간 하나랑 이쪽에 컵홀더가 2개가 들어가죠. 이 컵홀더도 이렇게 그냥 사용할 수, 이렇게 조립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레고 만지는 것 같은데. 자,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요, 전동 시트는 들어가지 않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다 수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6개의 스피커, 그리고 300W의 출력을 통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음질의 노래가 나옵니다.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 음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차 되게 많이 타보잖아요. 그러면 뭐 음질이 뭐 좋아졌다, 무슨 뭐 명품 오디오 막 들어갔다 해도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막기라서 그런 미세한 그 음질의 차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비치 오디오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티구안 2022년형 티구안에는 무선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수입차 내비게이션 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이 그냥 핸드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T맵 같은 거를 그냥 갖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한 MIB 3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쪽에 보이면 이쪽 수납 공간도 여기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솔직히 기발했는데 조수석 밑에 보면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다 물건 같은 거 숨겨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암레스트 안쪽에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컵홀더, 그 다음에 이제 도어 하단부에도 컵홀더나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어서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요. 이런 등 같은 경우도 E급의 차들 보면은 누런 색깔 약간 호박등처럼 할로겐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밝은 색의 백색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록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조그만한 썬루프가 아니라 조금 더 큰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이 좀 답답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체크 포인트! 차를 탈 때 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 디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야, 시끄러운 거 아니야? 소음 괜찮아?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젤이기 때문에 뭐 가솔린만큼 정말 조용하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요거 디젤인데 가솔린만큼 조용해지려면 어떤 거 사면 되면 6기통 사시면 돼요. 6기통 한 3.0 디젤 정도 되면은 가솔린만큼 조용합니다. 4기통과 6기통은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이번에 차세대 폭스바겐 디젤 엔진은 이전 세대 디젤 엔진과는 완전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용해지고, 이 저속 구간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훨씬 더 민첩해졌어요. 이런 게 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브랜드는 이제 디젤을 포기하잖아요. 폭스바겐도 이 디젤 라인을 포기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갈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물론 이 폭스바겐도 이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발전된 디젤 엔진을 당장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개량을 하고 완성시켜서 이번 T구안과 T-록의 2.0 디젤, 그러니까 2.0 디젤 TDI를 집어 넣은 거죠. 그리고 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2.0, 그러니까 150마력이라는 출력이 어찌 보면 좀 답답하고, 야, 좀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심에서 타고 다녔을 때는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출력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에코, 어른코, 에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뭐 달라진 부분 사실 크게 없어요. 그냥 RPM만 조금 더 사용하는 딱 그 정도의 수준이고, 이 세팅 자체가 단단해진다든지 뭐 핸들이 무거워진다든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RPM을 조금 더 조종해주는 그 정도의 모드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차선 유지,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차선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이 버튼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보통 한 3-4단계 정도 있잖아. 근데 얘는 무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까지 있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전트림에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가 들어가요. 근데 요게 핸들 보니까 뒷겉 핸들과 이 빨간색 스티치가 스티어링, 그러니까 핸들, 그리고 기어 노브에 들어가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이쪽에 도어 트림에 앰비언트도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는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조그만하게 그냥 무드등 느낌처럼 좀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폭스바겐 T-록을 타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확 튀는 매력은 없어요. 엄청 잘 나가거나 아니면 엄청 편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차의 가격도 있지만 이 차가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치사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돈을 썼을 때, 혹은 요 정도 이 차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T-록은 기대치 이상의 그 만족감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생각보다 승차감도 편하고 조용하고 연비도 잘 나와요. 얘가 진짜 연비 주행을 하면 리터당 20km 이상 나옵니다. 공신 연비가 16km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솔린이 연비 주행을 해도 뭐 11, 12 이렇게 나오면 와, 잘 나온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디젤 엔진은 이 연비에서 절대 가솔린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 디젤은 연비거든요. 요즘 고유가 시대에 지금 뭐 유류세 인하돼가지고 기름값이 낮아졌다곤 하지만 이 기름값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연비 주행을 하면 T-록 같은 경우는 리터당 20km 이상 뽑아낼 자신이 있어요. 내가 카니발 타고 다니면서 겁나 달리고 다녀도 14 이하 거의 안 떨어지잖아. 한 11, 12, 뭐 14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차 사이즈가 워낙 작고 경쾌하기 때문에 출퇴근용을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훌륭한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짧게 사실 시승을 해본 거잖아요. 기껏 해야 막 2박 3일밖에 안 탔는데 짧은 기간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리터당 17
17, 18, 많게는 20 리터당 20km 이상 연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T-Roc을 이야기할 때 T-Roc뿐만이 아니라 저는 폭스바겐 차 리뷰했던 거를 다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제 기준에는 폭스바겐이란 차는 되게 만족스러운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 그래요. 뭐 이 T-Roc이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좀 더 까다로운, 그러니까 기대치란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돈을 주고서는 이 정도의 만족도를 분명히 느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이 T-Roc의 가격이 이번에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나와서 T-Roc을 아마 직접 만나보시면 부정적인 느낌보단 긍정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천만 원 후반대, 그리고 이 우리가 탔던 이 프레스티지는 3천 중반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구성임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2.0 가솔린보다는 그래도 2.0 디젤의 이 차세대 디젤 엔진 연비도 좋아. 리터당 한 20km 나와. 그리고 생각보다 실제로 조용합니다. 이전 세대랑 비교하면 거의 한 60% 이상 더 조용해진 정속성을 보여주고요. 물론 아직 신차기 때문에 이게 또 키로수가 또 많이 늘어나고 연식이 좀 되면 소음이 더 올라옵니다. 그때 되면 진짜 거의 한 퍼떡 소리 나요. 달달달달달. 근데 이거는 모든 차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승차감도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에 뭐 어디 모나거나 특별하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주행도 이 폭스바겐 세팅 자체가 막셀을 밟았을 때 막 빠른 반응해가지고 팍 튀어나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전 구간에 여유로운 느낌으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전 구간 토크감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완성도 높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T-Roc이 굉장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 T-Roc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폭스바겐 전시장을 방문해서 직접 타봐야 돼요. 이 우파가 또 이빨 터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냥 네 느낌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폭스바겐 전시장 가가지고 T-Roc 이 시승차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전화해서 시승차 있어요? T-Roc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방문해가지고 좀 더 화려한 컬러, 6가지 투톤 컬러가 들어갔잖아요. 6가지의 투톤 컬러의 실물도 보시고 또 우리 그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총 3가지 등급이 있는데 스타일 같은 경우는 내가 탔을 때 옵션이 좀 빠졌는데 괜찮은지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